당연하지. 확 땡긴다. 바로 서치 클릭. 와우, 반갑습니다. 세상은 온통 과학이라고 늘 주장하는 과학교육학 박사 최현정입니다. 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가정의학과로 통한다. 유용입니다. 유병우 교수님, 전 봤어요, 이분.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쁩니다. 그래요? 네, 네. 아니, 피부가 너무 고와지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아, 진짜로. 요즘에 봄이 돼서 어떤 분들은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는데 네. 잠을 잘 주무셨나 봐요. 최근에 좀 수면 시간을 약간 느리기는 진짜 했어요. 역시 박사님답게 그렇구나. 만나자마자 근데 수면 얘기. 수면 얘기. 주제를 보니까 수면? 과학? 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오늘 좀 제목이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그래요? 네, 왜요? 탈탈 털었더니 충격.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네. 뇌 건강, 그리고 이 뇌 건강과 직결된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박사님, 우린 왜 잠을 자야 할까요? 우린 왜 잠을 자야 할까요?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가 아주. 잠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잠은 곧 인간의 생명. 삶의 3분의 1이 잠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이렇게 중요한 잠, 이 잠을 조절하는 무엇이 잠을 있습니다. 조절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미 또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바로 멜라토닌이죠. 맞습니다. 자, 우리를 잘 자게 해주는 건 바로 멜라토닌. 일단 우리를 잘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인 이 멜라토닌은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식물, 박테리아 같은 많은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런 박테리아들이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식물. 사람에게만 있는 호르몬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도 박테리아 얘기 듣고선 놀랐는데요. 실제로 이 멜라토닌을 화학적 분자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요. 네. 각각의 생명체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의 구성체가 똑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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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다면 네. 식물도 잠을 잘 것 같아요? 식물이 잔다고요? 잠을 잘겠지. 그러니까 멜라토닌. 잠깐만요. 그죠? 네. 저는 사람만 할 줄 알아서 식물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네. 식물도 잠을 자나요? 식물에서 수면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낮에 꽃이 피었다가 밤이 네. 되면 그렇죠. 꽃잎이 오므라든다든지 저런 식물이 있잖아. 잎이 처진다든지 이런 반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에서 우리가 수면 활동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아니 잠도 안 자는데 식물이 멜라토닌이 왜 필요해요? 근데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네. 멜라토닌이 또 항산화 물질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요? 식물에서는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서 식물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멜라토닌이 식물에서는 사람이랑은 다른 역할을 하는 거네. 얘기 들어보니까 식물에서의 멜라토닌 얘기도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멜라토닌이 진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서는 수면 호르몬의 역할도 하고 또 생체 시계를 조절해주는 우리가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죠. 네, 오, 네. 의사 같아요. 네. 일조 리듬을 만들어주고 생체 리듬.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도맡아서 하는 이 멜라토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 이게 멜라토닌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정말 몰랐어요. 일단 이제 우리 뇌가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망막을 통해서 뇌로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뇌의 송가체라고 이 조그만한 곳에서 멜라토닌이란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두운 환경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는데 특히 이제 밤 12시 전후로 멜라토닌의 혈중 농도가 정말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서 아주 깊은 수면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시부터 12시 사이에 꼭 잠들라라고 하나 보다. 그런데 이제 밤을 새우거나 아니면은 또 밤낮이 바뀌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니까 다음날 몽롱, 피곤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또 역시나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망막을 통해서 시각 고차 상액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가 되면서 이제 몸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서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러한 과정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케디언 리듬, 생체 일주기 리듬, 그러니까 흔히 그냥 생체 시계라고 하는 거죠. 스탑! 잠깐만, 스탑. 오빠, 저는요, 잘 때 항상 암막 커튼을 치고 자고, 낮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멜라토닌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두울 때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니까. 시작하니까. 이거 쳐볼까? 우리 서치해볼까? 검색하자. 그거부터 검색하자. 멜라토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 암막 커튼은 단순히 방을 어둡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를 지닙니다. 외부 빛을 차단함으로써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수면 유도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시켜준대. 약간의 효과는 있는 거네. 있겠지, 그러면. 오, 왜 아침에 조금 늦은 잠에서 깨시는 분들은 무조건 암막 커튼을 칠하는 이유가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이 환하면 깜깜한 게 아니래요. 그때도 밝은 거라서 그럼 효과가 있겠다. 꿀팁. 자, 다시 가볼까?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흔히 그냥 생체 시계라고 하는 거죠. 수면 각성 주기를 포함해서 체온이라든지 호르몬 분비 등 다양한 생리 기능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멜라토닌은요, 이 뇌축소액을 타고 뇌로 전달되고 또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항산화 작용, 염증에 대한 조절, 그리고 다른 호르몬의 균형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뇌로갈 멜라토닌은 뇌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그럼 독성 치료해봐도 단백질을 제거에 도움을 줘서 최근에는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멜라토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멜라토닌이 알츠하이머 치료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여 마신 산소를 최소 20에서 30%를 활용할 만큼 대사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활성산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대요. 이럴 때 멜라토닌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역시 뇌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활성산소가 뇌에 영향을 주니까. 실제로 치매와 같은 비가역적인 폐인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에 따르면요. 2020년에 84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가 2022년에는 93만 5천여 명, 2년 만에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매로부터 안전하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치매 관련된 얘기를 드렸지만 멜라토닌이 어떤 방식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오늘 제일 궁금하다. 그렇지. 일단 우리가 잠에 들면 이 멜라토닌이 이른바 뇌의 찌꺼기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에서 청소를 해주잖아요. 요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제거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핵심 작용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멜라토닌.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 멜라토닌의 매력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하는 또 다른 역할이 뭐가 있는지 또 우리 교수님의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 멜라토닌은요, 심장, 혈관, 간, 피부 등 신체 기관을 회복시키고 또 재생시켜줄 수 있는 치유 기능 때문에 우리가 이 멜라토닌을 회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복 호르몬. 이 박사님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뇌에서도 작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신에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멜라토닌의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물하고 친하면 친수성, 기름하고 친하면 친유성. 이러한 양친매성 물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층도 뚫고 또 수분층에도 쉽게 흡수가 될 수 있어서 우리 몸 전신의 다양한 세포에 작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장기에도 흡수해서 즉각적으로 작용하니 재생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 세포가 전부 다 인지질로 다 쌓여 있는데 맞습니다. 훨씬 더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진행됐던 연구를 보면요. 이 멜라토닌을 경구로 섭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여 분이 지났는데 뇌척수액에서 멜라토닌이 고농도로 발견된 것을 확인했다. 정말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유지됐다는 것은 섭취 후에 빠르게 뇌에서도 작용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요. 그래. 노화 예방 지금 저한테 딱 적깁니다.
그리고 또 이 멜라토닌에 또 한 가지 강력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런던의 수면 학교에서 46세의 사라 캐머스 이분을 불러놓고 수면 부족 실험을 했어요. 언니를 너무 안 재운 거지. 평소 8시간을 주무시던 그분께 네. 2시간을 줄여서 6시간만 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과 5일 만에 모공이 커지고 또 낯빛이 어두워지더니 턱에 뾰루지가 마구 생기기 시작했어요. 5일 만에? 이 멜라토닌은 피부에서 자외선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면 그 활성산소를 50 내지 60%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피부의 눈가 주름이라든지 피부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노화 예방과 재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잠을 많이 자면은 키가 큰다. 요거 진짜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거 맞는 것 같아. 그 아들도 갑자기 중3 때부터 본인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잠을 막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너는 자야 한다. 막 재웠습니다.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시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못 자서 안 가겠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 그러니까. 아, 멜라토닌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어디 있었니? 이 멜라토닌이 키 성장과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예전 어르신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자야지 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키와 성장하고 연결되는 핵심은 바로 뼈 건강이죠. 실제로 이 멜라토닌이 뼈 건강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파골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요. 뼈를 만들어준 세포인 조골세포의 성성을 촉진시켜서 이 뼈 건강을 지켜주죠. 와, 뼈 건강까지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파괴를 줄이고 성장을 도우면 당연히 키가 클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렇죠. 네. 100일의 기죠? 자,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잠을 자기 어려운 2가지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일단 저는 진짜 잠이 안 온다고 느낀 거는 제가 재수할 때 너무 집중도 안 되고 진짜 그야말로 공부가 더럽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잠자기를 좀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저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나 고민이죠. 저는 뭐 고민이 전혀 없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측면을 볼 때 그 첫 번째 시기가 언제냐? 바로 태어나서 생후 100일까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후 100일까지는 우리 몸의 항산화, 함염증을 지켜주는 멜라토닌이 충분하게 분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네요. 그때 많은 어머님들 이런 말씀 하시죠. 통잠을 잤어. 네. 백고래가 늘었어. 그때가 생후 100일 정도가 되거든요. 이 100일 정도가 지나면은 멜라토닌이 그 역할을 할 정도로 분비가 되면서 정말 아이가 사람답게 진짜 사람답게 자기 시작합니다. 맞아, 진짜 많이 그때를 우리가 들어봤어요. 100일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멜라토닌의 기적이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멜라토닌 생후 100일 이전에 이 멜라토닌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 내놓으세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엄마의 무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의 따뜻한 정성과 영양 만점 모유에 멜라토닌 함량 또한 밤에 높아요. 그러니까 밤에 유축을 했던 것을 챙겨서 먹이거나 밤에 직수를 하게 되면 아이가 좀 더 푹 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완전 꿀팁이다. 너무 도움된다. 밤에 유축을 하면 멜라토닌 성분이 높아. 요새는 또 유축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에 유축을 했다가 먹이는 경우도 많은데 밤에 유축을 좀 주로 많이 하는 게 좋겠네요. 이 잠들기 어려운 2번째 시기는 제가 진짜 너무 잘 알겠습니다. 네. 바로 이 중장년층. 그러니까 저도 진짜 갱년기가 오기 전에는 그냥 누우면 잤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모시면서 느꼈던 게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멜라토닌의 과학적 증거를 보면 10세 때부터 서서히 감소해서 10년마다 10에서 15%가 감소하고요. 50대에는 가장 많이 나올 때 대비 약 50% 정도. 그다음에 60대가 넘은 다음에는 멜라토닌 양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보충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다 어르신분들이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자야지 우리 몸이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학력고사 세대인데 사당오락. 사다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4시간 자서 붙은 사람들 다 당뇨 걸렸어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많은 분들이 평균 권장 수면 시간을 7시간 내외로 알고 계십니다만은 8시간의 아니요, 더 가요? 수면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자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는 환경에서 잠을 잤느냐 네. 아니냐로 새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이 잠이 들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멜라토닌의 멜라 이게 어둡다는 뜻이잖아요. 해가 딱 떨어졌어. 그러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분비가 바로 시작이 돼요. 아, 그러다가 깊은 잠에 접어드는 시점, 뭐 12시 요때 이후에 정말 최고 농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수면해야 되겠다, 저 시간에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8시부터 12시까지 자다가 깰지언정 그 시간에는 한번 잡아라. 잡아라. 그래서 이 멜라토닌 덕분에 우리가 수면 중에 청소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는 거죠. 뇌 속의 노폐물도 청소를 하고 몸 전체의 생체 리듬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는 것만이 아니라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 건강한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